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읽을 책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고 하는 책에 관한 추가 해석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렸더니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너무 고맙게도 만차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주인공 한티아가 마지막에 죽은 것의 의미가 뭔지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 난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해석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라캉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의 인간의 심리 발달 3단계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상상계, 두 번째가 상징계, 세 번째가 실제계라고 하는 건데, 실제계는 조금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거울 단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어린아이가 거울을 바라보고 거기 비친 자기의 이미지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자아를 형성하는 그런 단계를 거울 단계 혹은 상상계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의 기능에 점령당해져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상상계를 만약에 사람으로 본다면 유아라고 보셔도 되고 상상계는 이미지라고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반면에 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래는 상상계에서 이미지와 자기를 동일시했는데 우리가 언어와 문자를 받아들이면서 존재를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존재를 내놓기 때문에 나는 소외되고 주체가 분열되는 단계가 상징계예요. 상상계는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문자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 자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왜? 존재를 내놨으니까. 그리고 소외되는 겁니다. 언어에 의해서. 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글을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상상계는 이미지의 세계고 상징계는 문자의 세계, 언어의 세계, 법의 세계인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만차를 설명해 봅시다. 만차에 관한 얘기는 페이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에 걸쳐 나오는데 여기는 만차의 똥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무도회장에 가서 화장실에 들렀다가 긴 머리에 리본에 그 왜 푸세식 화장실에서 그 똥물이 거기에 묻은 거야. 그러니까 춤을 추다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장면. 그래서 43페이지에는 똥바가지 쓴 만차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뒷장 44페이지에 보시면 또 이 주인공 한티아가 5천 코로나짜리 복권에 당첨이 돼서 만차라는 여자와 황금산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돈을 물 쓰듯이 씁니다, 거기서. 그리고 만차가 오고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왼종일 스키를 타는 일이었어요. 근데 뒷장면 스키에서 마지막 돌아오는 날 하루 전날인가 산에서 멋지게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소나무 뒤로 살짝 사라지는 것 같더니 다시 만차가 나타나더라.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만차라고 하는 여자가 신은 스키 뒷부분, 발꿈치 뒷부분에 커다란 똥이 얹혀져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차랑 헤어지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럼 이 장면에서 흐라발이라고 하는 작가는 만차의 똥이라고 하는 글을 썼잖아요. 그리고 놀러 간 산 이름이 황금산이에요. 그러면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황금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화 같은 데 보면 똥 그림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의도한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만차의 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만차가 지금 어디? 이미지예요. 똥 이미지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여자는 상상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오직 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문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만차고 또 뒷부분에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등장할 때는 뭐로 등장합니까? 그렇죠. 멋진 집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 남자가 정신적 사랑의 징표로 만차를 보고 천사를 조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돌조각, 천사 조각상이 나와요. 그 천사 조각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뭐야? 당연히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흐라발은 틀림없이 만약에 라캉을 읽고 이 책을 썼고 그 의도로 만약에 썼다면 제 생각에는 만차는
상상계에 속한 인간의 심리 발달 단계로 보면 유아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뒷부분에 또 하나 사랑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집시 여인, 아주 가난한 사람. 맞죠? 근데 이 집시 여인과 이 사람이 또 잠깐 여행 비슷한 걸 가는데 그 산의 이름은 민둥산이야.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황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렇죠.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똥의 세계, 똥의 이미지를 갖춘 세계. 반면에 민둥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가 이미지로 그릴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에는. 스키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민둥산이야. 흙 하나만 이렇게 불쑥 올라와 있는 곳. 그곳에서 이 둘이 하는 일은 연을 날리죠. 그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페이지는 82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 내려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순간 연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자는 묘안이 내 머릿속에 스쳤다. 여기서 나는 한태하예요. 하지만 그녀는 하늘로 날아올라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연주를 다시 받아들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연주를 감은 막대를 땅에 꽂은 뒤 수첩을 한 장 떼어 연줄에 꿰었다. 그리고 뒷장면에는 그 수첩, 그 종이가 가서 연에 딱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긴 뭐예요? 수첩에서 한 장을 떼어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것은 이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문자의 세계죠. 메시지니까 언어의 세계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자만으로 본다면 만차라는 여자는 유아 단계의 상상계에 있는 여자고 집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고 받을 수 있는 문자의 세계에 속해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만차가 압축계에 들어가서 죽을 때 거기서 꿈 비슷한 걸 꾸잖아요. 다시 그 집시 여인의 꿈 같은 걸 꾸는데 민둥산에서 수첩 뜯어갖고 보낼 때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죽을 때 그녀의 이름이 일론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메시지를 받는 거 아니야. 일론카 문자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아서 마지막 생을 끝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황금산이라고 하는 그 비유 그리고 민둥산 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황금산 그러면 당연히 누구로 가야 돼? 만차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 민둥산 그러면 집시 여인이 생각나겠죠? 그러면 하나 더 이미지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건 만차의 똥이고 하나는 수첩 메시지. 이 세 개를 연결해서 읽으시면 프라발이 의도한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 번 더.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의 세계고 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세계다. 따라서 상상계에서는 자아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상징계에서는 주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자아는 나와 나의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것이고 주체는 나와 내가 분열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